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성에게 학력은 사치인가라는 조금 약간 파격적인 주제지, 그지? 그래서 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본 게 아니라, 이게 걸스 채널 토픽으로 올라왔더라고. 내가 오랜만에 일본 사이트 들어가는데, 일본판 여성시대에 갔는데, 여자에게 학력은 필요 없다. 이런 느낌으로 토픽이 하나 상위권에 랭크된 게 있었어.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중에서 국제결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국제결혼을 원하고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하향 지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도상국으로 가면 갈수록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학력이라는 건 굉장히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높은 척도가 돼. 개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당연히 학력이 있으면 좋지. 근데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일본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잖아. 대한민국은 훨씬 높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뭐 대학 진학률이 70% 80% 되는 이 나라에서 학력이라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있는 게 좋겠지. 똑똑한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산다고 난 생각해. 서연고 다닌 애들 다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 고졸 애들이랑 붙여놔봐. 그러면 서연고 애들이 무조건 잘 살아. 무조건은 아니겠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소의 법칙을 봤을 때는 무조건 유의미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공부 잘하는 그런 상위권의 그런 잘 배운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를 아무나 다 가잖아. 개나 소나 말이나. 그러면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걸즈 채널에 나오는 토픽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 학력은 필요 없다.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격차 이래갖고 맨 처음에는 그런 뭔가 일본에 있는 여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도쿄가 가장 높은 76%, 교토가 70%, 야마나시가 62%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30%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건 도쿠시마현뿐이었다라고 하는데 대학 진학률이 30%대가 나온 게 도쿠시마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쿠시마가 어딘가 보니까 오사카 옆에 요거 사람들 제일 많이 안 가는 곳이 시고쿠라고 하네. 이쪽이 그 옆에 있는 게 토쿠시마. 이쪽은 대학 진학률이 30%까지 나왔는데 근데 요거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면 뭐 생각하기 쉽지만 지역의 산업구조와 교육 환경과 크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1차, 2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 농업, 공업 등 전문 고등학교의 비율이 도시부보다는 높지만 대학 입시에는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고 보통 과로 이게 뭔 말이야? 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런 남녀 격차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 결국에는 이제 여성에게 학력이라는 것들이, 높은 학력이라는 게 이제 쓸모가 있냐, 이런 논조에 가깝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댓글 제일 배대시, 그런 뭔가 이제 배움과 돈은, 있어서 나쁠 게 없다. 이게 배대시여서 제일 처음 댓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비추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여자는 귀엽다면 학력 따윈 필요 없다. 귀여우면 학력 따윈 필요 없다. 이 비추 테러가 좀 많이 바뀌었지. 이거는 요게 있었고 그리고 갈제장을 보고 있으면 결혼에 전업주부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많으니까 어차피 전업주부를 할 거면 학력이라는 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 되게 많아서 그리고 반대로 도쿄는 반대로 대학 진학률이 70%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거의 다 대학을 가는 거 아니냐? 대단하다 도쿄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들 전업주부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학력이 없어도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구축하면 좋지 않냐? 이런 류의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았어. 그래서 헤이세이 중반의 소녀는 학력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당시부터 오래된 생각이라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이세이 중반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0년생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헤이세이 중반이면.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렇게 모두가 대학 가는 사회가 좋은지는 모르겠다. 공부가 싫은 나쁜 아이도 대학에 와서는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게 이게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아까 처음 말했던 부분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배움이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개나 소나 말이나 대학교를 가는 이 세상에서 그 대학교와 개나 소나 말이나 가는 대학교의 학위라는 것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거든.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출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합리적인 얘기. 결혼 어드바이저 유튜브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요즘은 동지론 사람과 붙는 경향이기 때문에 대졸 대기업의 남자랑 결혼하려면 여자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학력이 있는 남자가 당연히 학력이 있는 편이 급료도 비싸고 월급도 높게 나오니까 학력은 필요하다. 약간 요런 느낌이 강했어. 그래서 실례지만 갈미는 하나부터 그냥 머리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 머리가 텅텅 빈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반대로 바보 같은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노예를 원할 뿐이다. 취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이혼도 못 막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난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업주부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무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 일본 내에서 전업주부는 약간 꿈의 직장처럼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근데 전업주부한테는 근데 학력이 필요 없지 않냐 약간 이런 반응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 내에서는 좀 일본 내에서는 나이가 깡패다라는 인식이 훨씬 강하거든 한국보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귀여우면 장땡이지 않냐. 그때 우리가 권력이 충만할 때 그때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만혼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자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중졸이라도 상승혼이 가능하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 여자는 이쁜데 머리가 나쁜 여자한테 공부는 코스파 가성비가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를 보게 됐을 때, 잠깐만, 후쿠오카 고졸인 하시모토 칸나, 이마다 미사쿠라는, 마치다 세이코도 고졸인데, 한대 출신의 남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극단적인 얘기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갈민의 전업주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80% 구라라는 생각이 든다. 전업주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한국이랑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자들이 전업주부가 이게 학력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대기업의 대졸인 남자를 만나려면 너도 그걸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느낌이랑 동지론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학력과 행복이라는 것들, 인생의 행복, 만족도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일단은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거든.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공부를 못하는 그냥 개빡대가리들도 요새 다 대학을 가니까 이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인서울 하위권 대학교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인서울 상위권 말고 하위권으로 가게 되면 뭐 삼육대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동덕여대가 거기에 해당되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게 그 대학교를 나온 여성들을 놓고, 그 고졸 평균 여성들을 놓고, 어디 가면 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좀 아리까리한 게 있지 않아, 여러분? 난 여기서는 좀 아리까리한 게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단편적으로 저는, 이 교육제도 자체,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굉장히 난 썩었다고 항상 내가 비판을 하잖아. 굉장히 썩었다고 비판을 한 건데,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대학이란 제도 안에 우겨넣은 형태로 기형적으로 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좀 고급 업종이라고 여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은행도 옛날에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은행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 보면 고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고졸과 대졸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만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지는 게 산업공상이란 말이야. 필요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면 그것도 골고루 양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뭔가 좀 돌아가게끔 그 생태 구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가게끔 만들었는데 너무 기형적으로 잡은 거지.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사실 의사도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거는 결국엔 지금 와서 이제 이공계 애들이란 말이야. 거기 똑똑한 애들이 거기서 진짜 똑똑한 애들이 나오면 그 한 명 몇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구조인데 이쪽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그쪽 애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 이런 생태계는 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거든. 같은 관점에서도 대학이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그 개체수가 필요한 만큼 뽑아내는 지금은 너무 많이 다 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거기서 열리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좀 어설프게 학력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인서울 하이콘의 동덕여대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게 낫잖아.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여자들이 있잖아. 남자들은 어차피 하향 지원이 돼. 여자들은 그게 안 될 뿐이거든. 여자들은 그게 안 되죠. 남자들은 뭔가 좀 저도 이제 일본 같은 데 좀 오래 살면서 느낀 건데 거기 가면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 아사쿠사 이런 데 가도 여자들이 막 인력 끌고 근데 그런 여자들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거든. 실제로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그러진 않겠지. 여자들은 뭐 대학 나온 여자들이 거기에 인력을 끈 남자들 우와 멋있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 물론 잘생기면 다르겠지만 근데 남자들은 그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을 보게 되면 뭐 신석기 시대부터 한 40만 명 되나? 40만 년 정도 되나? 뭐 일단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남자 여자가 여자가 남자의 생산성을 이렇게 치고 올라온 시대 자체는 많이 되지가 않아. 100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40만 년의 DNA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냥 오빠야 내는 오빠를 응원을 해줄게. 그리고 0.5인분만 할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기 흔한 형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대학교를 나오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왜 더더욱 힘들어지냐면 남자들이 우리나라 보면 대학 진학률이 더 떨어져 여자보다. 근데 차라리 반대잖아. 그러면 이 수요 공급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아까 말했잖아. 하향 지원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나 애초에 이게 좀 반대로 된 거지. 잘못된 만남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유감스러운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근데 대학 진학률이 높아도 그걸 소화해 줄 만한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 일본은요. 일본은 일자리가 많아. 취업이 잘 돼. 그런 게 있는데 또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이 또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큰 그림,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잖아. 다 대학교 나왔는데 그런 애들한테 야 밖에 나가서 노가대 그럼 누가 노가대를 하겠어?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결국엔 방구석에 짱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똥꼬리나 싸지고 욕이나 하고 야 이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김신들 이러면서 정신병들은 점점 더 확장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성에게 학력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과연 정말로 좋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 애매해지는 분들이 있는 거지. 오히려 그냥 적당히 나는 그냥 좀 못 배웠으니까 그냥 뭐 일이나 열심히 하고 적당히 뭐 일이나 해서 뭐 성실한 사람 만나야지. 그 사람들은 그 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합리가 이렇게 딱 낮아지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정신병 안 걸리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같은 데 보면 직업훈련 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 직업훈련 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 그래서 대한민국도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와서 돌리기엔 늦었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그런 학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일본 여성들의 반응들은 좀 재밌지 않아? 확실히 한국이랑 되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뭐 여성이 학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가 동등한 남자를 만나려면 네가 당연히 쌓아야겠지만 근데 뭐 전업주부를 하려면 필요 없지 않나? 그리고 저쪽에선 전업주부를 진짜 꿈의 직장처럼 봐. 대한민국에선 전업주부 뭐지?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 독박육아! 저기선 꿈의 직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여튼간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줌마들도 있는데 전업주부로 여러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하시오 와서 오빠야 고만해지 오빠 고생했다 어깨 좀 주물러주고 오빠 짱이다 이러면서 남자는 박수만 쳐주면 돼. 그러면 밖에 나가고 안 좋은 세상에 그 안 좋은 것들 전부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막 와도 오빠야 오늘 괜찮나 그러면 괜찮지. 끄떡없지? 이게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튼간에 좀 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학력에 대해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한번 주저리 거려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고 절대로 내가 여성들의 학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개나 소나 말이나 전부 다 대학교를 간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항상 말하지만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